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약해진 기관지로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이 계속되는데,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기침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3개월 이상 가래와 기침이 이어진다면 그 원인은 바로 만성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중 하나인 만성기관지염은 점차 폐 기능을 떨어뜨려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헬로닥터에서는 만성기침과 가래의 원인,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헬로닥터 시간입니다. 오늘 내과 전문의 양종욱 부장님과 함께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죠? 예, 오늘은 만성기관지염의 원인, 치료법 등에 대해서 다행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이제 천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천식, 기관지염, 비염 같은 각종 호흡기 질환이 겨울철에 더 기승을 부린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기온이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겨울철에 특히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겨울철이 되면 이제 실내 난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내외에 온도차가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날이 춥다 보니까 환기를 잘 안 시키니까 실내 오염도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코 점막이라든가 기도, 기관지가 이제 건조하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이나 또 알레르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쉽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곳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기가 자주 걸리게 되겠고요. 기침 감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심해지면서 기관지까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가 기관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감기 걸려도 사실은 기침도 많이 하고 기관지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감기와 기관지염, 기관지 질환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기관지염은 이제 감기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24시간에서 48시간, 즉 이제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증상으로는 이제 기침, 가래, 또 심한 경우에는 가슴 통증까지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급성 기관지염이 진행되면 만성 기관지염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지는 처음에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두 개의 기관지가 나뭇가지처럼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점차 얇아지면서 나중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모세 기관지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네. 이 모세 기관지 전까지 단계가 기관지입니다. 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서 안에 점막에 비후가 생기고 그러면 가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고요. 기침 가래가 1년에 3개월 이상,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만성 기관지염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감기다 이렇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잘못하면 더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예, 만성 기관지염은 주로 이제 감기에서 시작하니까 증상이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가벼울 때는 이제 기침 같은 것이 주로 이제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거나 탁한 공기 또는 흡연을 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래 양도 적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환절기나 겨울철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심하게 되면요. 1년 내내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기관지에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기관지 점막에 손상이 와서 심한 가래가 생기고 가래에 고름이나 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은 가래가 이 폐 밑에 고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기침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까지도 이르고요. 점점 더 심해지면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계단 같은 걸 살짝 오를 때도 심하게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성기관지염에 우리가 어떤 원인으로 걸리게 되는 겁니까? 뭐 단순히 감기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아까 배웠으니까요. 예,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담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기관지 청소를 담당하는 섬모가 손상이 되고 운동이 저하가 됩니다. 또 기관지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관지의 면역적인 보호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관지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접 흡연 경우도 직접 흡연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렸을 때 담배 연기를 갖다가 주위에서 맡게 되면은 나중에 만성 기관지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주위에 가족이나 주변 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예, 그 외 원인으로는 요즘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또 이제 작업장이나 집안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 뭐 분진, 가스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렸을 때 기관지염을 갖다가 심하게 앓았던 경우, 그리고 심한 영양결핍이 있었던 경우에도 기관지염이 걸리기 쉽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기관지 보호인자 결핍이 있어서 추후에 어른이 됐을 때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흡연이 참 영향을 많이 끼치는군요. 특히 청소년기, 어린 시절의 흡연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좀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흡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남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만성기관지염은 주로 이제 40대 후반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역시 흡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담배를 피우게 되면 20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 만성기관지염이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게 되면 아니면 또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면 30대에도 만성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네요. 만성기관지염을 앓다 보면 이제 다른 질환으로 또 심각한 질환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만성기관지염은 폐기종과 더불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불리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이 병은 일단 병이 시작되면은 계속 악화되는 상태가 됩니다. 즉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호흡부전이 일으키고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갖고 우심실, 즉 이제 오른쪽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폐성심이라는 병으로 사망까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군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증상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또 좀 위급한 증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예, 기관지에 감염이 되면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또 이제 기관지 손상이 되면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 녹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래는 짙어지고요. 기침 시에 구토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기침 시에 가슴이 통증이 느껴지면 당연히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점차 악화돼 갖고 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을 할 때 숨이 찰 때는 바로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증상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요? 예, 우선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병력, 즉 그런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진찰을 하시고 흉부 X선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 흉부 X선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고해상도 흉부 전산 촬영을 통해서요. 네. 방사선 양이 적고 아주 신속하게 폐를 정밀하게 검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혈액 검사 모습인데요. 동맥혈과 일반 혈액을 갖다 채취합니다. 동맥혈 검사는 혈액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네. 만성기관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소량이 적고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또 중요한 폐기능 검사인데요. 이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얻은 1초간 강제 호기량을 통해서 만성기관지염의 현재 정도,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이분의 예후는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지염에 걸리시면 일단 기침도 기침은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만성 기관지염으로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치료법들이 있나요? 예, 어떤 치료로도 만성 기관지염을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하거나, 네. 그러니까 즉 원상태로 돌리거죠. 아니면은 합병증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근데 우선은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 등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기관지 확장제는 이렇게 분무기 형태로 되어 있거나 먹는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세균성 폐렴이나 호흡기 감염이 동반되면 항생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경우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여서 스테로이드 계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증상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이 계속되거나 환자가 기침을 계속하는 경우에는요. 네. 최후에는 산소치료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산소치료는 현재까지 나온 치료법 중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추후에 합병증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치료법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거는 네뷸라이저 호흡기 치료 과정입니다. 네뷸라이저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분무 형태로 기도에 약재를 흡입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먹는 약보다는 부작용이 적고요. 그리고 환자가 고통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네뷸라이저 호흡기 치료법. 상당히 간편하게 먹는 약보다도 더 부작용을 줄이면서 그렇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성 기관지염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현재 의학으로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예방법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할까요? 예, 예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네.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함으로써 기관이나 기도에 충분한 습도를 갖다 유지시키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 흡연으로부터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매년 예방 접종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폐 손상이 심하거나 만성 기관지염이 심하신 분들은 5년마다 폐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적당한 운동은 아무래도 모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예방법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건강 수칙 중에서 5가지 정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군요. 한동안 그 만성 기관지염의 경우가 그 기침이 좀 잠잠했다가 다시 발작적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치료요법이라고나 할까요? 뭐 음식이라든지 또 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음식과 차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차게 드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차가 좋겠습니다. 매실 엑기스 같은 것이 있으면 따뜻하게 차로 나눠서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뭐 유자차라든지 모가차, 캐모마일 같은 것도 따뜻하게 해서 자주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음식으로는 도라지, 은행, 매, 호두 등을 갖다 들 수가 있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습도 조절을 위해서 가습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침과 감기에 좋은 도라지나 은행, 배 같은 것들 주변에서 구해서 쭉 드시면은 상당히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성 기관지염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법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특별한 운동법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래가 그 중력에 의해서 폐에 고이게 되니까 우선 이제 매트리스나 가벼운 담요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요. 네네. 그다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갖고 팔꿈치와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폐가 일반적인 상태와 반대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밑에 고여있던 가래가 내려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 호흡 같은 것을 통하면은 아무래도 폐 활량이 좋아지게 되겠고요. 또 이제 입을 오므리면서 숨을 길게 내쉬는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은 가래나 아니면은 호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운동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실천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만성 기관지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양종욱 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OBS 화요일 아침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는 음식물 생각만 해도 안 좋다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먹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생활로 좀 응용을 해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할 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하루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 때문에 혹시 움츠려 있는 분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내가 성공하는 그런 상상해보면 다음 날에는 또 미래에는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날씨가 많이 춥고요. 또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교통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또 통제가 되는 구간들이 많이